오늘 중요한 부분은 AI 반도체 관련된 얘기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일단 들어요. 일단은 엔비디아는 주인공 맞고요.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주인공은 맞는데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그다지 뭐 강세는 아닙니다. 지금 패턴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요. 움직임은 약간 좀 애매해져 있는 그런 상태긴 한데 어쨌든 AI 반도체 부분에 가장 강자라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맞겠죠. 지금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파운드리 부분은 지금까지는 TSMC 그리고 이제 TSMC에 도전하는 지금 삼성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인텔이 좀 나서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가 인텔에 투자하는 부분은 의미가 좀 크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오늘 약간 좀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도 많은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보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필요성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AI 서버하고 데이터 센터 수요는 아시다시피 거의 폭발적입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AI 서버를 한 10,000대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대화가 되는 그러한 AI가 일단 되다가 이 부분이 이제 서버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뭐 멀티모달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AI 서버 부분은 향후에도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AI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을 하니까 당연히 HBM, 고대역 폭메모리 그리고 이제 첨단 파운드리 공정, 패키징 기술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시장에서는 GPU 제작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에서 이 부분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빠른 공정에서 AI 칩을 찍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가 HBM 메모리를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의 얘기들도 일단 있고 그리고 어떤 회사가 패키징을 가장 효율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원래 이제 TSMC가 거의 전용을 하고 있었고 삼성전자가 따라가고 있고 그 정도로 끝인데 인텔은 사실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인텔이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하고 협력을 하면서 인텔까지 구도에 접어들었습니다. TSMC는 세계 파운드리 1위고 글로벌 점유율을 보자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엔비디아 AI, GPU 그리고 AMD 그리고 애플 칩까지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생산에 대한 레퍼런스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공정이라든지 수율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안정화되어 있죠. 단지 이제 리스크라고 한다면 대만입니다. 그렇죠? 중국이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다라는 심리적인 어떤 리스크 부분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죠. 이번에 그 삼성전자는 HBM3E 시장에서 엔비디아 인증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와 양강 구도를 일단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 부분에도 강점이 있죠. 파운드리 2위지만 사실은 점유율은 20% 미만입니다. 1등하고 너무 차이가 좀 큰데 삼성전자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이걸 이제 모두 다가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고 파운드리 수율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고객이 없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일단은 메모리 삼성전자가 칩 설계 부분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의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TSMC 물량이 거의 뭐 공장 가동률이 100%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낙수 효과를 조금 누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갑자기 지금 인텔이 뛰어드는 겁니다. 원래 인텔은 다 아시다시피 CPU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회사인데 CPU 부분에서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 쪽에서 일단은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이쪽으로 IFS로 좀 사업을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하고 아예 협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CPU 일부를 미국 내에서 일단 생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파운드리를 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파운드리 부분에 후발주자이긴 합니다만은 뭐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는 엔비디아하고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 뭐 이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공정 안정성에서 TSMC보다 좀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자면 여전히 TSMC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AI 반도체 메모리 시장은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관세로 얘기가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반도체 부분은 거의 과점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인텔은 정책 수혜주 성격이 좀 강해서 미국 정부 지원이 지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존재감이 커질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이게 2021년도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얘기 자체는 인텔에 대해서는 미국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전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인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관심을 좀 가져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텔이 못 크고 삼성전자가 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확실히 인텔이 커질 가능성은 저는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를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도 여기에 대한 눈치 보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좀 조정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의 1% 가까이 조정이고, SK하이닉스도 같이 조정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대부분 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 약세에서 뭐 우리가 팔 거는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7,000원 이탈이 되지 않으면 흐름이 깨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77,000원 깨지기 전까지 홀딩 하셔도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 분봉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SK하이닉스는 현재 333,500원이 단기적인 저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탈이 되기 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소화를 해내는지 한번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움직임을 주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하고 로봇 관련된 종목이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보티즈가 오전에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부터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봇 관련된 부분은 한국 정부에서 산업용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규제 철폐 또는 합리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화물 나르는 그 로봇 있잖아요, MR, 그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더 규제를 좀 많이 철폐를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 규정 허가 절차 간소화라든지 자율주행 로봇 운영 실증 가능성이 지금 확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일단 있고요. 피지컬 AI. 저번에 엔비디아에서 계속 이제 기업 설명회 할 때 피지컬 AI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제 디지털 영역을 넘어서서 물리적인 영역에서 디지털화를 이루려 그러면 그런 디지털 부분과 물리적인 부분이 결합된 로봇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굉장히 좀 커져 있는 그러한 상태고, 시장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산업 현장에서의 노사관계 그리고 인건비 비용 압박으로 자동화 수요가 또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정부 정책인 것 같긴 해요. 정부 정책인 것 같기는 하니까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대부분 로봇 관련된 종목은 거의 뭐 다 상승 중입니다. 근데 오전에 가장 많이 먼저 상승을 하기 시작했던 게 로보티즈부터 먼저 상승을 하면서 오늘 굉장히 좀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추세 전환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3W 정도 지금 가고 있는, 4W 정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테슬라의 옵티머스 관련된 부분에 시장 기대감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참고 일단은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어차피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모멘텀뿐만 아니고 고령화 사회에서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 로봇의 노동력, 그러니까 한 나라의 노동 생산력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로봇의 생산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나올까 기대하시면서 로봇 관련된 종목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규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오늘 정보사지에 정리를 한번 해드렸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 안에서 그래서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한번 체크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에서 ABL 바이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로봇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저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2만 1,500원인데 32만 1,500원에서 오늘 딱 부딪혀.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로봇이 좋긴 한데 하나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얘가 이제 하락하고 옆으로 가서 무너질 건지 하락하고 옆으로 가서 위로 올라갈 건지가 지금 딱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장 안에서는 삼성전자 투자했던 로봇 뭐 이러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가격 기준으로 보자면 32만 1,500원 위로 올라서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격권이 뭐 오늘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 28만 7,500원이 깨지면 물량을 차라리 로봇이지만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G2G 바이오라든지 온코닉 테라피틱스 강세 지속을 해주고 있고요. 더존, 단할 뭐 이런 거 로켓 헬스케어도 오늘은 다시금 플러스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세트르가이가 오늘 굉장히 강세입니다. 그렇죠? 세트르가이 우주 항공 부분에 강세 부분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NHN KCP 오늘 이제 저항선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탈 가격을 한 13,200원 정도 잡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하셔가지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중심에 일단은 시장의 중심에 반도체가 서 있는 건 맞는데 그 외에도 시장 안에서 오를 수 있는 종목 모멘텀 예를 들어서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그쪽 관련된 종목이 되었던 지금 미국의 AI 혁명 말고 우리나라가 혁신적으로 뭔가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모멘텀 그 부분이 이제 로봇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시장 대응을 하시면 그게 무리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